2022년 중간선거 결과 연방하원이 공화당에게 기울었으나 연방상원은 다수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당선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 돌풍이 약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수혜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2년 미국의 선택인 중간선거 결과 연방하원이 공화당에게 기울었으나 연방상원은 다수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상실하고 있지만 참패를 막아내는 동시에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김유미 기자가 중간선거 결과를 종합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 파고가 민주당의 강력한 차단벽에 막판에 막혀 위력이 약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하고 있지만 대승이 아니라 면도날 차이에 다수당에 그치고 있으며 상원 동시 장악 기대는 거의 무산되고 있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이 될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우리가 마침내 연방 하원을 되찾게 됐다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낸시 펠로시가 소수당이 될 것이라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5석을 빼앗으면 다수당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7석을 늘리는 데 그쳤으며 자체 계산으로도 14석을 빼앗아 227석으로 과반인 218석을 겨우 넘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년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오바마 시절 63석, 트럼프 시절 40석, 평균으로 28석을 빼앗았던 역대 결과에 비하면 공화당의 이번 레드웨이브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결과가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은 상원 동시 장악 기대가 무산될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35명을 새로 뽑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 현역 의원의 은퇴로 비계된 펜실베니아를 존 페터먼 후보가 공화당 메멧 오즈 후보를 물리치고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한 박빙의 대결 끝에 민주당의 존 페터먼 후보는 50대 47%, 2.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네바다에서 에담 락살트 후보가 민주당의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현역 상원의원을 3포인트 차이로 꺾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에서 한 석을 늘리자 공화당이 네바다에서 한 석을 빼앗아 전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격한 접전이 벌어진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미식 축구 스타 출신 공화당의 허셀 워커 후보에 1% 이내로 앞섰지만 두 후보 모두 50%를 넘지 못해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연방 상원 의원 다수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애리조나에서, 늦으면 12월 6일 조지아 결선 투표로 최종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현역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현재 공화당 블레이크 마스터주 후보에 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부재자 우편 투표까지 개표해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워녹 상원의원이 승리하면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다수당을 강화하게 되고 패배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50대 50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의 민주당 앤디 김 하원의원은 3선에 올랐고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영킴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 워싱턴주의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하원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승리를 거둬 118대 연방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년 전 2020년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리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그들 4명이 모두 재당선됐습니다. 한국계 하원의원 중에서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3선에 올랐고 공화당의 영킴,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틀랜드 하원의원 등 3명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55대 44%, 11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메릴린 스틸리틀랜드 하원 의원은 57대 43%로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고 재선을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에선 캘리포니아 40선거구에서 영김 하원 의원이 59대 41%라는 큰 표차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선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이 55대 45%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해 5번째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캘리포니아 34선거구의 민주당 데이빗 긴 후보는 같은 민주당의 현역인 지미 고메즈 의원에게 53대 47%로 밀려 석패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는데 공화당 소속 2명의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들이 무난히 재선돼 공화당 하원 탈환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2명의 한국계 의원들도 재당선돼 공화당 바람 속에서 의석수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 돌풍이 약해지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재출마에 노란불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밀었던 공화당 후보들이 격전지에서 절반 정도는 패하고 상하원 동시 장악을 오히려 어렵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백악관 재입성의 길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쓰나미로 몰아치기는커녕 돌풍마저 막판에 약해진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 진영 내 세력 구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은 공화당의 기대를 날려버린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분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선부터 강력히 밀어본 유명 후보들 가운데 펜실베니아의 TV 의사로 꼽히는 메멧 오즈 후보는 결국 낙선해 민주당에게 상원 의석 한 석을 빼앗기고 상원 동시장악의 꿈을 일단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조지아의 허셀 워커 후보는 민주당 라파엘 워넉 상원의원에게 밀린 채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으며 애리조나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는 낙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전에서 지난 5일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한 유세를 벌였으나 자신의 2024년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는데 더 중점을 둠으로써 그의 복귀를 원치 않거나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재출마를 놓고 전통 공화당원들과 강경 보수파들 간 의견이 반분돼 있으며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 등 현재 공화당 지도부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라티노 표를 57%나 차지해 트럼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 외에도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등 새로운 인물들이 공화당 대권 후보들로 기세를 올리고 있어 공화당 전체에 유불리를 동시에 안겨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재고해보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년간 2024년 재출마를 공식화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을 공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두 사람 간의 리매치까지 이루어질지는 점차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산티스 주지사 등에게 공화당 경선에서 밀릴 수 있고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는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젊은 지도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수혜 연령을 70세로 대폭 늦추는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또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IRS 국세청 직원 2배 증강도 폐기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기대와는 달리 신승에 그치고 있으나 연방 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워싱턴 정치의 판을 뒤흔들 조짐을 보여 파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 두 가지 핵심 사회안전망을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전량으로 수혜할 수 있는 연령을 두 분야 모두 70세로 대폭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3년 늦추고 메디케어는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무려 5년이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대규모 보수파들의 모임인 스타디위원회가 마련하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법안으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전량으로 탈 수 있는 수혜 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면 연금액이 20% 이상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대폭 올리면 노년층의 의료 비용이 급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와 함께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을 강화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며 IRS의 직원을 10년간 8만 7천 명이나 증원키로 한 방안을 폐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올리려던 세금은 다시 낮추려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모두 70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면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IRS 직원 2배 증원이나 감세 조치 등이 성사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케빈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중간선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